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금 2023년 11월 22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 이겁니다. 2023년 9월 29일 시행되는 현재 법이 이거고, 그 이전에 2023년 5월 19일 날 법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5월 19일자 법에서 여러분들 영양사 국시 문제가 나올까? 9월 29일의 법에서 나올까? 최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이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자,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다. 8조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 기구 운영에 대해 가지고 7조에 따른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시행과 국제 협력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 관리 지원 기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이전에 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게 등을 뺐다 이 얘기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그다음 자,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에 질병관리청장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걸 그 이전에는 이렇게 질병관리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예산 범위를 뺏는 문구 수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내용이 그렇게 바뀌었는 것은 없고 문구 수정을 했다. 자,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은 내가 봐서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해도 굳이 5월 19일자 법률 갖다가 문제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거예요. 현재 적어도 여러분 12월 달에 시험을 친다면은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출제해야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시행 예정인 법도 이렇게 많습니다. 6개 앞으로 시행될 예정 법이 또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 법률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 1장 목적. 자, 목적은 꼭 보고 우리가 가야 되겠다. 자,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뭘 위해서 국민 건강 정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다음 2조 정의. 자, 정의에 이제 감염병이 뭐냐 정의를 합니다. 감염병. 제1급, 2급, 3급, 4급 감염병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 생물 테러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및 의료 관련 감염병을 말한다. 자, 감염병 정의되었습니다. 다음 제1급 감염병이란 자,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발생 또는 유행하기 때문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다.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다음 항목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단수항입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자, 이 이외에 갑작스럽게 국내에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가지고 긴급 예방 관리가 필요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질병관리청장이 누구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감염병도 포함. 자, 그다음 1급 감염병 이제 이 이름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에볼라 바이러스, 마버그열, 라사열, 처음 들어본 이름 많이 나오죠.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패스트 탄저, 보툴리늄 독소증, 야토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 그 다음 사스라고 많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그 다음 신종 인플루엔자, 딥테리아. 자, 이겁니다. 자, 이거. 우리 코로나, 코비드-19 1급에 들어있지 않죠? 몇 급입니까? 4급입니다. 4급. 다음. 자, 2급 감염병. 자, 역시 전파 감염성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자, 여기에 플러스 알파 앞쪽에 같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도 포함시킬 수 있다. 자, 2급 감염병 뭐냐?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A형 감염이 2급입니다. 백일에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피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한센병, 다른 말로 옛날에 쓰던 문둥병, 성홍열,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상 알균 감염증, 카바네넴 내성 장내세균 속균종. 다음 2형 간염. 자, 2형 간염. 그 다음, 자, A형과 E형이 2급 감염병입니다. 간염의 A, E, 2급. 그 다음, 남았는 거 B, C, 3급 감염병에 B형, C형 간염, 3급 감염병. 자, 3급 감염병은 유행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라. 그러니까 2급 마찬가지 24시간 내죠. 자, 그러면 신고해야 되는 시간이 즉시 1급 감염병, 2, 3급 24시간 이내 신고. 자, 2, 3급. 자, 3급 봅시다. B형, C형 간염됐고 일본 내염, 파상풍,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 폐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쩌저가무시,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 공수병, 신증후군 출혈혈, 그 다음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3급. 그 다음 크로이츠펠트 야곱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곱병, 황열, 댕기열, 큐열, 웨스트 나일열, 라임병, 진드기 매개
내용 유비저, 치쿤구니아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자, 이거 종류가 많다, 그죠? 자, 이것들을 3급 감염병이다. 3급. 그 다음 4급 감염병이라는 것은 1에서 3급까지 감염병 외에 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항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도 포함시킨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 편충, 요충, 기생충 쪽입니다. 주로 간흡충, 폐흡충, 장흡충,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 단순포진, 컴큐콘틸롬, 반코마이신 내성 알균 감염, 메타시린 내성 황색포도 알균 감염증, 다제내성 녹농균 감염증,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감염증, 장관 감염증, 그 다음 급성호흡기 감염증, 해외 유입 기생충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자, 급성호흡기 감염증 4급 들어와 있죠. 그 다음 기생충 감염병이라는 것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그럼 기생충 감염병이 어떤 것이냐? 질병관리청장이 자, 고시한 내용이 자, 이겁니다. 뭐 엠폭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여기 들어와 있죠. 자, 그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와 같이 회충, 기생충 감염 종류는 회충, 편충, 요충, 간흡충, 폐흡충, 장흡충, 해외 유입 기생충 감염증, 그 다음 뭐 두창, 폴리오, 신종 인플루엔자, 사스, 콜레라, 폐렴, 황열 바이러스, 웨스트. 자, 이런 앞쪽에서 우리 거의 대부분 다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종류 고시 필요하면은 찾아서 보도록 하세요. 다 외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라는 것은 자,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입니다. 방금 우리가 자, 본 내용 열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생물 테러 감염병이 있습니다. 자, 이건 고의 또는 테러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된 감염병 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자, 생물 테러 감염병 계속 같은 게 지금 열립니다. 그 다음 감염병 환자라는 것은 환자를 어떻게 법에서 정의하느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서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을 감염병 환자라고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이건 누구가 진단하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16조 2항에 따른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에서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사가 본다고 해가지고 증상만 가지고 판단 잘못할 수가 있잖아. 최종적으로는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을 해야 돼. 그 확인은 누가 해야 되나? 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실험 시설을 갖춘 데서 실험한 결과로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 감염병 의심 환자라 그러는 것은 자, 이 분명히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 침입하기는 했는데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 그리고 몸에 병원체 균은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병적인 소견은 바깥으로 지금 표출이 안 되는 상황.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감염병 의사 환자라고 이름을 부른다. 그다음 병원체 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쉽게 바깥으로 어떤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병원체 보유자라고 이름을 한다. 그 다음 15의 2의 감염병 의심자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 감염병 의심자는 이런 사람을 감염병 의심자라고 하자. 자,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사 환자나 병원체 보유하고 있는 자, 이하 감염병 환자라고 그냥 총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은 자, 이런 사람을 접촉자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자, 이런 사람이 다 감염병 의심자라고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감시 그러는 법의 용어는 뭐냐? 법에서 감시라는 게 뭐냐? 자,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그 다음 감염병 병원체,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해석해서 그 결과를 제때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 과정을 감시라고 법에서 정하겠다. 그 다음 표본감시라고 그러는 것은 전체를 다 감시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어떤 샘플을 취해가지고 감시를 하겠다. 그러니까 감염병 중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 빈도가 아주 높아가지고 전수조사는 어려워. 그러면은 샘플로 조사해서 감시하겠다. 이걸 우리가 표본 감시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 자, 이 용어 자주 씁니다. 역학조사 용어를 얘기를 합니다. 뭐가 역학조사냐 얘기해요. 자, 명확하게 법에서 역학조사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 감염병 차단, 확산 방지를 해야 되잖아. 자, 이 방지를 위해서 감염병 환자의 발생 규모 파악 됐습니까? 발생 규모 파악. 그 다음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에 자, 감염병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자,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역학조사라 한다. 역학조사. 자, 이렇게 용어를 한다. 그 다음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이라는 건 법에서 어떻게 정하느냐?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시간적 관련. 분명히 예방접종 맞고 그 증상이 나왔는데 1년 뒤에 나오는 그런 현상 가지고 이렇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시간적인 자, 관련성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라고 하자. 그 다음 고위험성 병원체. 자, 이걸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느냐. 자, 생물 테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입니다. 자, 이 병원체 어떨까요? 만약에 전쟁이라든지 이럴 때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죠.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고위험성 병원체 종류 한번 열어봅시다. 별표 1과 같다. 자, 별표 1에 고위험성 뭐가 들어있는지 보세요. 세균 진군의 패스트, 탄저, 브루셀라, 비저, 메리오도시스균, 보툴리눔, 보톡스, 그런 보툴리눔, 이질, 클라미디아, 시타시, 큐열, 야토균, 발진티부스, 홍반열, 리케차, 콕시디오이데스균, 콜레라. 그 다음 바이러스 프리온, 헤르페스 B 바이러스 등등, 에볼라 바이러스, 라사, 마버그, 원숭이, 폭스 바이러스, 니파 바이러스 뭐 등등 이런 바이러스 종류도 이렇게 많습니다. 두창,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자, 이런 것들도 조류 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바이러스 종류 많죠. 자, 이런 것들 얼마든지 고위험 병원체입니다. 인체에 아주 치명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다음, 자,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이라는 것은 그것도 있다. 그 다음 의료 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라 의약품, 의약외품, 그 다음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냥 지금 나오는 이 부분은 앞으로 시행될 이런 쪽.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 붉은색, 적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더 추가되고 이런 형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브레이크 타임 후에 진행합시다.